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르다 트레킹입니다. 오늘은 5월의 춥전 산행지 소개 영상입니다. 5월이면 칠죽산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칠죽산을 몇 군데 포함해서 5월 산을 골라봤습니다. 그 전에 본 내용의 영상은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의 산행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이 저와 다르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본 영상이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등산은 같은 산을 대상으로 함에도 각자에게는 극단적으로 상대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조건의 대상과 마주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5월의 첫 번째 추천 산행지는 추천 산행지라기보다는 추천 코스라고 하는 게 맞을 법한데요. 경남권의 숨은 진주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Y자 줄넘다리가 있는 경남 교창의 의상봉 우두산에서 합천 남산 제1봉을 잇는 15km 7, 8시간의 제법 장거리의 산행 코스를 5월 첫 번째 코스로 소개합니다. 5월로 추천한 이유는 어느 정도의 긴 낮 시간이 확보되고 그리고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하고 계곡이 없는 능선 종주길이기 때문에 5월 정도가 최적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스 중에 우두산에서 남산 제1봉까지는 가해산 국립공원 관리지역으로 정식 등산로는 아니고 비탐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소개하는 이유는 상군들 입장에서는 꼭 한 번쯤 해볼 만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엄격히 통제는 안 하지만 그래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Y자 출렁다리가 있는 고경사 주차장에서 최단시간으로 우두산에 오른 다음에 우두산 정상석 뒤편으로 희미하게 나 있는 등산로를 따라 작은 가야산까지 약 1시간 정도 진행하고 작은 가야산에서 단지봉까지 1시간 30-40분 얕은 잡목길을 진행한 후에 다시 남산 제1봉까지 1시간 30분 정도 더 진행하면 남산 제1봉에 도착을 하겠습니다. 총칭에서 매화산의 남산 제1봉은 가야산 남쪽의 관문 역할의 뜻에서 가야남산 혹은 전태만상의 불교적 이름의 천불산이라고 불렸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암릉의 아름다움으로 본다면 가야산 만물상보다 한 수 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5월의 두 번째 산행지는 역시 경남 합천의 항매산을 소개할까 합니다. 사실 오늘 코스만 놓고 본다면 조금 시원한 3월부터 4월까지가 적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전국 최고의 명품 칠죽인 항매산의 칠죽 시기와 맞추기 위해서 5월 초 산행지로 추천하는 겁니다. 올해 항매산 칠죽이 좀 빠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큰 차이 없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가 최절정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 자체가 워낙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칠죽과 별개로 산행 기회를 잡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항매산 코스도 진행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항매산 정상을 직접 오르는 코스는 산청의 장방리나 뜻갈제에서 최단거리로 항매산을 올라서 칠죽 군락지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는 코스는 항매산 상군에서 최고의 암릉 코스인 감흥선 암랑길을 통해 오른 다음에 칠죽 군락을 지나 모산제 암릉길로 내려서는 코스입니다. 오를 때 멋진 암릉길, 중간 산행은 명품 칠죽, 하산길 또한 명품 암릉길, 산행 시작 내내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멋진 코스가 되겠습니다. 합천 가이면 대기마을 뒷길을 통해 감암산 유럽등 암릉길로 진입을 해서 2시간 만에 출발 2.6km 지점의 828능선에 올라서고 오른쪽으로 1시간 남짓 업다운을 거쳐서 진행하면 항매산 칠죽 군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칠죽 군락을 지나 모산제까지 조금 여유있게 40분 진행하면 모산제에 도착을 하고 모산제에서는 좌측 순결 바이크길을 통해 하산을 하는 게 오른쪽 돛대 바이크길을 통해 하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스테이일 수 있습니다. 올해 항매산 칠죽은 4월 중순에 냉해를 한번 있긴 했지만 아주 큰 손실 없이 잘 버텼고 제 생각에 올해 항매산 칠죽은 근래 들어 상당히 좋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시기를 잘 맞출 수 있도록 제가 4월 말 5월 초까지 두세 번 더 칠죽 실시간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와 인연을 한번 맺어보는 차원에서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추천 코스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명품 코스라 할만하고 이번 달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강원 삼척의 끝산에서 동해로 뻗어내린 진흥 3.5km 지점에 내려앉은 해발 688m의 신움산을 소개합니다. 삼척시 미로면의 천원산을 들머리로 신움산을 거쳐 두산까지 5km 오를 수도 있고
천은사에서 신움산 왕복 3, 4시간 가벼운 산행도 가능합니다. 신움산은 오묘한 정상부에 자리한 명품 소나무의 조화가 뛰어난 산세와 더불어 산수의 절정을 보여주는 산입니다. 제 설명보다는 직접 가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경치를 볼 수 있겠고, 특히 제가 추천하는 코스는 작년에 개방한 붓다산의 무릉계곡의 배틀바위 코스로 하산길을 잡았기 때문에 완벽한 조합의 코스가 되겠습니다. 특히 배틀바위 짧은 코스가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진행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천은사에서 1.6km 신움산과 안발이 우쿠페인 우물정이 있는 50정까지 오른 다음에 붓다산 방향으로 진행을 하다가 대걸터에서 배틀봉과 배틀바위로 내려서는 11km를 진행해 보시면 아주 멋진 산행 코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장가계라고 하는 배틀바위 길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여유있게 6시간 정도, 산행 후에 무릉계곡 골짜기까지 둘러보려면 조금 넉넉히 시간 책정을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장가계라고 하는 배틀바위 초보자 짧은 코스는 제 영상 배틀바위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 신움산에서 배틀바위로 연결되는 코스는 조만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네 번째는 춘천의 용화산과 오봉산 연계 코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100대 명산 2개의 수려한 산세를 즐길 수 있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철저한 계획과 차편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차량의 수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안내산악회라든지 아니면 일행 중 일부는 반대쪽 하나의 산만을 진행하는 희생이 감소되는 방법으로 촬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최단거리로 용화산 정상만 찍고 내려와서 차편으로 오봉산으로 이동해서 역시 오봉산 정상만 찍는 방법으로 하루에 2개 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산행은 정상만 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코스는 꽤 장거리이기 때문에 첫 출발지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하천 쪽에서는 차량 진입이 가능한 큰 고개에서 최단거리로 3-40분 만에 용화산에 오른 다음에 오봉산의 산행 들머리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우령까지 7.5km 이동하고 다시 2km를 더 올라 오봉산에서 청평사로 3km 내려가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대략 14-15km, 7-8시간, 2개 산 모두 산림청 100대 명산 반열에 올려놓은 가장 큰 역할은 뛰어난 암릉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안전하게 경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안전시설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주의해서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적, 시간적으로 안배를 잘 하셔서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용화산 정상에서 암릉이 끝나는 1시간 이후부터 배우령까지는 조금 지루한 능선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능선길을 맛볼 수 있겠습니다. 5번째 5월의 추천산은 문경 강원과 괴산 연풍의 백두대간 능선 남북 경계를 이루고 있는 희양산을 소개할까 합니다. 희양산은 문경권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경치 또한 문경 방향에서 상당히 멋진 암산의 기운을 볼 수 있는데요. 산행 시작은 괴산 쪽에서만 가능합니다. 희양산 남쪽 자락에 위치한 봉암사가 1980년대에 특별 수도원으로 성역화하면서 일체 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괴산 방향에서조차 통제를 했기 때문에 산행을 지키는 선임들과 옥신각신했던 등산객들이 많을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괴산 방향에서는 무난하게 산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양산은 백두대간 구간 중에서도 산세가 험한 편답게 한두 곳에서는 상당히 스릴 있는 암릉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도 제법 있습니다. 조금 긴 코스로는 연풍 언띠마을에서 언띠제로 올라 부항봉으로 크게 도는 5시간 코스가 있고 지름지제로 곧장 올라 짧게 도는 4시간 코스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은 백두대간 능선길 성터 갈림길에서 언띠마을로 내려서면 되겠습니다. 희양산을 5월의 산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남쪽에 자리한 봉암사가 4월 초팔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 개방하기 때문입니다. 산행 후에 봉암사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부처님 오신 날은 간혹 희양산 정상에서 봉암사 옆의 계곡으로 하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경험치가 높은 가이드의 안내가 필요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5월의 6번째 추천 코스는 저도 꽤 좋아하는 산인데요. 구매산골 첩첩산 중 5주 중에 5주였던 정선의 두이봉을 소개합니다. 높이로는 가리왕산에 밀려있고 철쭉으로도 태백산에 가려있지만 해발 1466m의 높이에서 말해주듯이 전국에서도 상당히 높은 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이봉을 5월의 산으로 추천한 이유는 매년 5월 말경 개최될 정도의 전국 철쭉 명산이기 때문인데 올해는 5월 중순부터 절정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두이봉의 철쭉은 깊은 산중과 어우러지듯 하면서 조금은 도도하고 고귀한 자태를 숨길 수 없는 연분홍 빛깔의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쭉도 철쭉이지만 5월부터 푸른 실록이 것이고 온 산이 뒤덮는 울창한 참나무와 아름드리 천년의 주목나무도 곳곳에서 철쭉과 경쟁하듯 황홀함을 선사해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산행 코스는 접근성이 유리한 정성군, 신동읍, 방곡 및 단독 계곡을 통해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만에 오른 이후에 주목군락지를 지나 큰 도사고개에서 도사골로 하산길을 잡아 도사교로 내려서는 5시간 코스를 추천합니다. 7번째 5월의 마지막 추천산은 오늘의 기대작 중 한 곳입니다. 드디어 설악산 문이 열리는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5월 15일까지 봄철 경방 기간, 아래 지방 산들보다 조금 늦게 개방되는 설악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5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6개월 정도가 지금부터 설악산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 그 첫 번째로 설악산 서북능선의 절대 강자, 독보적인 존재감이 두드러진 기대기 청봉을 추천합니다. 개방 시기에 보통 고산에서 자르는 털진달래를 볼 수 있는데요. 올해도 5월 중순쯤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기간에 설악산을 가시는 분들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진달래가 아니더라도 설악산 그 자체만으로 산꾼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해발 920m의 한계를 휴게소에서 2.3km, 1시간 30분 정도 서북능선에 올라서고 다시 1시간 만에 기대기 청봉에 도착한 다음 이후 서북능선에 뻗어있는 여러 봉우리와 장쾌한 설악의 근육질 능선을 넘어 4시간 정도 진행하면 대성행에 도착하고 대성행에서 장수대로 내려서는 총 8, 9시간 코스를 오늘의 기대작으로 추천합니다. 장수대에서 시간만 잘 맞추면 한계령까지 양양 속초를 넘나드는 서울에서 오는 버스를 타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월의 추천 산행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 외에도 5월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산들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행을 통해 여러분들의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